시간 중부 곳곳에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안녕하세요 중구난방 청취자 여러분, 중구난방 DJ 짱구입니다. 정말 정신없는 연말 연초를 보내고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청취자분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구난방은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전 방역을 철저하게 진행한 후 녹음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중구난방 두 번째 방송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명하게 코로나 시대 살아나기입니다. 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확진자는 하루하루 역대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어요. 네, 또 이런 상황이 3년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걸까요? 네, 오늘 함께한 분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한 분씩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리라쿠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를 좀 살아가면서 2020년, 2021년 동안에는 사실 이렇게 좀 코로나가 주변에서 확진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었어요. 되게 멀리서 이제 확진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제 주변 사람들 중에 몇몇 분들이 막 확진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면서, 정말 코로나가 정말 턱밑까지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구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요즘은 약간 좀 위협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많이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름님, 네. 여름님 어떻게 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지난번 이후로 주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변이 확산세가 워낙 좀 심해지고 있고 또 3일 연속으로 중부 지역에만 300여 명이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두렵다 못해 공포스럽기까지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달리 앵그리 낼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화를 내는 건 좋지 않으니까. 네, 저는 항상 웃음과 행복이 충만한 앵그리 넬름입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네. 우리 양치기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저도 울산은 코로나로부터 조금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죠. 이제 최근 들어서 다른 분들도 다들 이렇게 공감하시듯이 오미크론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도 조금 재미없게 그냥 회사 집 이렇게 다니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으면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면 조금 나는 주변에 확진자가 많다는 어디서 이렇게 겹칠지 모른다는 얘기가 많던데 제 주변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제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양치기님께서 얘기하신 단어 중에 재미없게라는 게 되게 저도 가슴이 와닿는데, 저도 워낙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노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진짜 거의 일지 밖에 할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어디 진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잘못 한 군데만 가도 동선이 겹칠 수 있고 내 자신이 확진자인지도 모르는 채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고. 나만 걸려서 나만 그냥 회복하고 그러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걸리면은 주변 사람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게 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 키트, 요즘에 검사도 선별진료소에서 안 해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코로나 키트를 또 사람들이 구한다고 제2의 마스크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코로나 키트 구하는 방법을 보다가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이게 코로나 검사를 할 때 안 아프게 검사하는 방법, PCR 검사를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봤는데, 네, 여러분 한번 지금 앞에 휴대폰이 있으시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 휴대폰 뒤쪽에 휴대폰 뒷면에다가 앞면이군요. 네, 액정면에다가 콧구멍으로 콧바람을 흥 하고 한번 불어보세요. 더러워지는. 이거 의사가 얘기한 겁니다. 네. 흥 하고 그 콧 김을 액정에 불어야 돼요. 김이설이죠. 네네. 김설입니까? 네. 그 김 중에 그 크기가 다를 거예요. 큰 김이 있는 쪽이 큰 콧구멍이랍니다. 그래서
그 콧구멍에다가 면봉을 넣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덜 아플 수 있다는. 네. 오. 네. 저는 왼쪽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의사가 얘기했으니까 좀 그렇게 믿고 네. 검사할 때는 그렇게 해보려고. 저도 왼쪽이 조금 더. 아 큰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네네. 이 기회에 그 자신의 어느 콧구멍이 더 큰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명하게 아유. 코로나 시대에 살아나기에 대한 방법을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이렇구만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꿀팁이나 알려주실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운동 같은 것들을 할 때 약간 좀 대면 운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짓수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약간 격투기 같은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맞죠. 격투와 관련된 그런 그 킥복싱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되게 자주 했었었는데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이제 전혀 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되게 아쉽고 그래서 사실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네, 원래도 쪄 있었지만 네. 근데 이제 약간 최근에는 약간 건강에 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조금 제 자신이 너무 막 체력도 저하되고 막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걷기를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걸은 지 한 3주, 사실 2, 3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도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사람이 되게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뭔가 이렇게 화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밥맛도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약간 좀 잠도 좀 잘 오고 네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운동 같은 것들도 조금 하면서 나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를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꿀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화가 준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네. 강력히 추천해 주실 만한. 앵그리님한테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 저 네. 하루에 그렇죠? 1시간 걷고서 그 정도 효과를 봤는데 네. 앵그리님은 한 3시간 걸으시면 아, 네, 감사합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저도 화는 많이 안 나는데 네.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확 찐자가 아. 된 사람이라서 그렇죠. 운동은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세상에. 양치기님 네. 잘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조금 코로나 시대 정신 건강이라는 조금 다소 재미없을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는 이런 걸 한번 찾아봤는데 왜 유익한 제가 정보. 유익한 정보 이걸 찾아봤는데 왜 제가 이걸 찾게 됐냐면 이제 저희가 오늘 라디오를 조금 코로나 시대에 대한 주제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뭐 이제 어제 1시간 정도 뭐 코로나에 대한 기사나 뭐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찾아봤는데 이상하게 그런 기사를 보면 볼수록 뭔가 이게 마음이 다운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다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우울감이나 뭐 불안한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좀 어떻게 하면 이런 뭐 다운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다시 활기를 찾고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꿀팁을 조금 뭐 찾아봤는데 네. 이게 조금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한데 조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저희 좀 보이는 공유를 라디오입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라 정말 네, 다행이네요.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 조금 요거 조금 전해드리자면 일단 의자 이런 데 앉으셔서 네. 엉덩이를 조금 앞으로 빼셔야 돼요.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뒤로 쭉 편하게 기대고 팔을 이렇게 팔걸이 바깥으로 네. 해서 나는 지금 편안한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 네, 심호흡을 깊게 하시면 돼요. 한숨 아니죠? 이게 이렇게 지금은 조금 뭐 이렇게 저희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렇게 심호흡이 이렇게 불안이나 이런 우울감 이런 걸 조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금 찾아봤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이렇게 뭐든지 장기전은 멘탈 싸움을 맞아요. 멘탈 관리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 앵그리 넬루님? 네. 네. 저는 뭐 다들 앞에서도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실제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제가 한번 열이 좀 난 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를 한번 이제 방문을 며칠 전에 한번 하게 됐는데 저는 당연히 PCR 검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문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40분 정도 줄을 서면서 생각을 했죠. 아, 줄 서다가 정말 걸리겠구나. 그럴 수 있죠. 네, 줄 서다가 너무 춥고 정말 힘든데 줄 서다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추웠는데 40분 정도 줄을 서고 나서 이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받고 이제 양성이 나와야지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마저도 40분 넘게 너무너무 춥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서 내가 나 스스로 찌르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지만 아들이랑 코를 열심히 10번 정도를 거의 쑤시다 못해 호흡에 팠습니다. 네, 다행히 뭐 음성이 나온 상태라서 다행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검사소 자체에서도 이제 그 전에 6시까지 검사를 하지를 않아요. 3시 45분 정도까지밖에 하지를 않고 문수 쪽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시는 것도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이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약국에서도 뭐 판다고는 하지만 1인당 살 수 있는 수량도 한정적이고 또 금방 소진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사시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네. 힘드실 거예요. 사실 저도 아직 구입을 못했는데 네. 안 걸리겠지라는 마음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는데 네네.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한데 그죠? 네. 안타까운 기대네요. 그래서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도 그 지인분께서 이제 코로나 심해지면서 저한테 질문했었어요. 자기가 이제 저보고 갑자기 대뜸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잘했냐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잘하는 편은 아니었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자기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갔는데 이제 공부 이게 단어로 얘기하면 학습 결손이죠.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너무 학교를 이제 원격 수업으로 듣다 보니까 학습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고학년이 된 친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 갭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오늘 마지막 페이지 피세요 하는데 학생들이 책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래서 한 명은 또 열이 나가지고 아프니까 선생님이 보건소 갔다 와 있는데 보건소라는 단어 뜻은 뭐예요? 네, 이렇게 진짜 너무 이렇게 국어와 단어에 대한 학습도가 안 되는 거면은 영어, 수학 이런 거는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의 호랑이 선생님인 이선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EBS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국어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단 국어가 돼야 문제를 읽고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독해력을 좀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가 그 진도를 따라가기 벅차다고 한다면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만약에 그 책을 못 풀었어요? 못 풀었으면 그 책 못 푸른 부분을 그날 저녁이나 나중에라도 다시 펴서 그 부분을 무조건 풀 수 있게 네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책 속에 답이 있다. 네, 뭐 선행학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준에 맞춰서 그 교과서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저 국어의 독해력을 좀 중요하게 익히라고 하셨고. 근데 그 말씀 네. 맞는 게 그 뭐지 애들이 요즘 국어가 안 돼서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은 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독해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읽는 거를 이제 각 가정에서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종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초기에는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언제 종식이 되나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정말 종식이라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그냥 이제 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는 이제 종식 말 그대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식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변이, 뭐 오미크론뿐만이 아니고 변이가 앞으로도 더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예방 접종은 뭐 앞으로 뭐 4차가 될지 뭐 거기에다 뭐 부스트샷이 또 얼마나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내 스스로 예방을 하고 또 타인에게 이제 피해 가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 접종이나 뭐 철저히 이제 방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저는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어쨌든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그 감기의 일종으로 저희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종식이 되려고 하면은 뭐 옛날에 어떤 전염병이나 그런 것들처럼 관련돼서 뭐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치료책이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치료책이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는 계속 그 밥보를 하면서 지금 가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많이 답답한 거는 그러면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나?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나? 라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궁금증. 그다음에 이제 근데 또 외국에는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외국에서는 아예 안 쓰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사실 여행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는데 여행 유튜버들 해외 나가서 이제 활동하는 것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또 마스크를 이제 탈 마스크 시대가 또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대학생들이 되게 좀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히 그 대학 생활이 뭐라고 해야 되죠? 완전 학생도 아니고 취업한 그 뭐라고 하죠? 직원이라 뭐였나? 사회인도 아닌 예, 성인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시기고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이게 다 맞아요. 집에서 수업을 듣고 또 제가 듣기로는 학교의 교수님들 말고는 진짜 몇 명 자기 과의 친구들 잘 모른대요. 네, 그리고 축제는 당연히 못 하고 그렇죠. 뭐 부수적으로 학교 하는 행사들 이런 것도 다 없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로망 그런 것들이 아예 없지 않나.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제가 퇴근길에 보니까 꽃다발이 한창 많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길래 봤더니 졸업식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업식, 입학식이라는 것조차도 저희가 인식 못할 정도로 그 연령대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크나큰 내 인생의 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분들에게는 그거조차도 허락되지 못한 연령대의 좀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미성년자로서 사실 사회생활이라는 게 되게 좀 약간 편협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되게 다양한 사람과 이제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주어지는데 그 기회들을 박탈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게 요즘 많이 청년들의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청년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세대가 그냥 이대로 커서 만약에 직장을 들어오고 사회생활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은 더 이게 약간 정말 나노 사회라고 요즘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공동체성이 어떤 유대성을 잃어버리고 약간 그 개인 단위로 조각조각 파편화돼서 약간 성처럼 고립되는 거를 나노 사회라고 하는데 그게 더 이제 강화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독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합병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좀 그런데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좀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도 투쟁을 한 지가 엄청 오래됐고 거의 지금은 아예 이제 못 참겠으니까 그냥 우리는 뭐 제한을 하던 말던 24시간 뭐 운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지금 하고 있던데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되죠. 그렇죠. 지금 나라 부채도 장난이라고 맞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저희도 이렇게 나라 부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그죠?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속에서도 또 좋은 소식이 간간히 또 들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오늘 또 한편으로는 신속항 키트가 뭐 셀프 외에도 뭐 가글 형태로도 개발이 되기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 간간히 또 발생이 나타나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비대면에 적응하면서 비대면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네. 이런 메타버스 뭐 이런 네. 것도 새로운 분야들이 또 많이 개발되고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뭐 하나의 시대의 변화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우울하죠? 그래서 제가 저 이게 코로나 블루에 자체가- 대해서 네,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럼 다 같이 또 팔 한 번씩 내리고 네, 호흡을 한번 그 다행인 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IT 기술이 좀 많이 발달을 한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그 코로나를 맞아서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그 IT적인 부분들이 어르신들한테도 조금 많이 좀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정보에 따르면은 이게 그 2016년도에는 6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이 14.5%였는데 2020년대에는 91.5%로 상당히 이렇게 좀 증가해서 그 어르신들이 약간 매일매일 유튜브를 좀 자주 좀 즐겨 시청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셜 미디어 자체가 이제 일시적인 어떤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그 사람에게 더 무력감을 심겨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오히려 좀 존재를 한다고도 한편으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약간 꿀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신 건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보고 마음 건강 사업이라고 해서 되게 많은 그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청년 마음 건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화 상담 같은 것도 좀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뭐 노인 건강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노인 복지관에서도 약간 그런 상담 같은 거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좀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런 어떤 상담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우울증을 알고 우울증이 좀 올 것 같다 아니면 공황 장애가 내가 좀 있나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상담을 한번 그쪽으로 전화를 한번 드리는 것도 각 구마다 한 개씩 있으니까 네. 전화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그 우리 코로나 남재준 박사님 정말 전문적인 자료를 네, 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오늘 저희 녹음 환경이 좀 바뀐 걸 느끼신지 상당히 상당히 좋아졌죠? 좋습니다, 지금. 그죠? 네. 저희 1화 때랑 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렇죠. 네. 녹음 환경에 돈을 좀 부었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저희가 그 방음 시설도 좀 설치를 하고 네, 음향 장비도 좀 사가지고 네,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네,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청취자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약간 네. 사실 지역 사회에서도 되게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걸 좀 아시고 네. 혹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네.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곳이 여기 그 울산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네. 3층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녹음실이. 네. 네, 여기 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맞죠, 맞죠. 네, 복지관이니까요. 네, 주인분들 오셔가지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 그렇죠. 주인분들의 거니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중구난방 두 번째 주제로 현명하게 코로나 시대 살아나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방송 여러모로 좀 유용한 정보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역 주민분들도 오늘 소개해드린 꿀팁, 네,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위드 코로나가 될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지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중구난방 주제는 중구 명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방송에는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이 있으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울산 중구 곳곳에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름은 경상도 울산 큰애기 상냥하고 복스런 울산 큰애기